안녕하세요, 범이스미입니다. 이제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2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내용과 함께 또 최근 세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3월에 반기 신청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 자격과 기준들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더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바뀌었냐? 첫 번째,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으로는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기준이 있는데요. 2021년보다 200만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독가구 2,200만원, 호벌이 가구 3,20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1년간 총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됩니다. 작년까지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돼서 6월에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셋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새로 추가됩니다. 앞으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얌체족을 걸러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다를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급여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까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얼마를 지급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 지급 방식은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 방식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요.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단독가구는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을 지급받고요. 호벌이 가구의 경우는 700만원 이상부터 1400만원 미만일 때 2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800만원 이상부터 1700만원 미만일 때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표를 보시면 각 가구의 기준치가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에 가까울수록 그래프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구가 일을 적게 해서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을 적게 주고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지급액을 줄여나가는 형태라서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신청 자격은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모, 부양 자녀가 없는 분들이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득 기준이 각각 해당하는 금액보다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 작년에 탈락한 분들은 올해 꼭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소득 조건이 갖춰지면 이제 재산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 원이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움이 더 절실한 분들에게 더 지급하려는 의도라고 하니까 근로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RS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PC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나 문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휴대폰에서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에 안내 설명에 따라서 신청하면 되니까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새로 바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많은 분들이 꼭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세요.